다음은 신기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서구 출신 신기남 의원입니다. 그 예산 불용액 그 말이 나왔는데요. 다소 좀 정리가 안 돼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집행이 안 된 그 불용액 환수하는 것은 어디 부처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불용, 예, 환수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주무부처. 주무부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처는 파악하지 아니하고요. 예. 그래서 불용액이 드러나면 각 부처가 당연히 그 환수하는 거죠. 환수되는 거죠. 그런데 불용액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서 이걸 횡령했다면 각 부처도 알 수가 없으니까 환수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 원본 이자 이 말이 나왔는데요. 안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만약 일시적이든 어쨌든 간에 안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 국가 돈 아닙니까? 분명히. 그럼 말씀하셔야 돼요. 국가 돈이죠. 그럼 뭐 당연하죠. 그 이자를 놨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각 부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돈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돈을 횡령한 것이 분명 빼내서 썼다면은 이자가 원본이건 빼내서 썼다면은 이 국가 돈을 횡령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 발생으로 각 부서가 필요한 이상으로 돈이 생겼다면 말이죠. 중간에 일시적으로는 어떻든 그렇다면 각 부서에다가 이것을 해서 반납을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배정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뭐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예.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그 절차가 국가안전보장 활동에 관련되는 예비비는 그게 그 지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이 사용 기간에 대해서 배정해주게 되면은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100%가 사용된 것이다. 아니 근데 각 부서가요. 만약 일시적으로 이자가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남았다. 그러면 그것 이자가 생겨서 돈이 조금 부른 건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각 부서가 필요했던 것 이상으로 만약 돈이 됐다고 칩시다. 이자가 좀 남아서.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원본이든 이자건 간에 국가의 돈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이 돈을 횡령해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썼는데 써놓고 이게 원본이냐 이자냐를 구분해가지고 만약 이자라면은 이것은 예산 유형이 아니다. 이것은 좀 이 논리는 어처구니없는 논리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정리해가지고 특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자 남은 좀 잉여로 남은 그 이자 그것에 대해서 이걸 마음대로 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 의견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액 계상 예산 사업이 이제 예결위에서 보고가 됐는데요. 이것은 참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 총액 계상 사업이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 논란을 마감하고 정부의 투명한 재정 집행 의지가 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로서도 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처음 보고되는 이 사업의 설명 자료가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좀 심도 깊은 분석을 하기엔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자료 준비에 사전에 좀 만전일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총액 사업은 예산 집행의 그 자율성 제고 측면이라는 에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9조가 넘는 98년도에 불과 4조 5천억이었는데 2배가 넘었습니다. 3년 사이에. 이것은 이 세부 내역이 집행 단계에서 확정되는 사업 등 이 사업의 내용상 집행의 탄력성이 이 효율성을 결정짓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재정학자들도 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는 총액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반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는 편이 국가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OC 총액 예산 사업의 경우라든지 재해대책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탄력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의 중요성도 크다는 것이죠. 이러한 반론에 대한 예산처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총액 사업이 단기적 안목이 아닌 장기적 발전 과제에 입각해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처는 어떤 조치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대학을 평가해서 차등적인 재정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과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함으로써 학교별 발전을 도모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평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11개 사업을 분석해 보면은 좀 소수 대학에 편중 지원된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각 대학에서의 교육개혁 추진과 다양화, 특성화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하며 대학 간의 격차만을 심화시키고 있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되고 있는 2,500억 규모의 4가지 이 총액 사업을 살펴보면은 비교적 그 종전에 비해서 수혜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립대학 48개교, 공사립대학 150교, 150개교, 이공계 60개교, 전문대학 158개교. 그래서 많은 대학에게 이런 교육개혁 또 그리고 다양화, 특성화 추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4가지 그 사업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공계 연구소 기자재 지원 사업에만 이 특성화 실적이 예산 배정 기준에 반영이 되어 있을 뿐 나머지 3가지 사업의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이런 그 교육 개혁이라든지 특성화 실적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관계되는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가 안 나오신 모양인데. 그래서 물론 이 대학교육 개혁 추진과 교육부 장관이 안 나와 있으면 위원장 교육부총리 안 나와있으면 질질이 안 지금은 안 나오고요. 예. 이따가 다음에. 월요일 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저 2항, 3항, 의사일정 2, 3항에 대해서 현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부총리에 대한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아까 그 기획예산처 장관께 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